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1,2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차 대유행 당시 정점에 근접했습니다. 확진자는 폭증했지만 정부는 일주일간 수도권의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그 확진자의 그 수준이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지금 백신 접종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이제 강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유행을 당장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 유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거리두기 4단계도 곧 충족이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뭐 이제 새로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이 이제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00명 이상이 나온 그런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어제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가 990명 정도라서 사실 지금 갑자기 늘어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에 정점이 1,200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정점이었는데 지금 이 1,200명대는 어떻게 보면 확산세, 그러니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200명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유행이 얼마나 이제 확산할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 좀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동량이 느냐 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 뭐 이동량은 사실 이제 줄고 있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0.99에서 1.2가 됐습니다. 그 0.99는 유행이 통제되는 상황인데 1.2라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건데 이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숫자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행이 1, 2주 전부터 이런 1.2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 통제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1.34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만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도 세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인데 짧게는 3일 이내에서 뭐 7일 정도까지가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1,000명이 지금 이제 감염자 확진자가 있으면 이 1.2라는 거는 짧으면 3일 안에 1,200명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명 안에 또 이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 그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신규 확진자를 토대로 한 어떻게 보면 후행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0.9에서 1.2로 1, 2주 전에 이미 그런 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확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그런 수준의 유행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확산세를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유행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또 병상 수지 않습니까? 앞서 서울시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병상 부족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의 1, 2, 3차 유행과는 차이점이 지금 6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이제 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환자와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유행이 지금은 이제 20에서 50대,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대부분 중환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40대, 50대 중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에크모나 이제 중환자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빨리 이제 그 소모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이 이제 좀 더 확산되게 되면 결국은 중환자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에도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지금 것 앞서 같습니다. 에크모 말씀하셨는데 이 에크모라는 게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도 지금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일부 병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3차 유행 정점 때랑 비슷한 정도의 에크모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병상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춘 그런 병상들은 또 이제 또 다른 그 견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그런 병상들도 점차 차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워닝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병상 수도 수지만 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점검할 그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중환자를 치료하거나 그런 여력들은 많이 충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확진자가 확 줄었고 또 그분들이 설령 걸리시더라도 그런 중증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그 확진자 수준이 1000명대가 아니라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접종을 하고 나서도 10,000명대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의료 시스템 부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충분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본격화된 이후에는 좀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대유행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전에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었고 백신 접종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행이 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한에서 이제 유행할 당시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 유행하던 그 GR 변이의 그 재생산 지수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한 3 정도 내외 정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은 한 명이 3명 정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었다 그러면 지금 인도 델타 변이는 이런저런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재생산 지수가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보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전파력의 그런 상승분을 지금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다음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충분한 검역과 그다음 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서 그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를 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당국도 얘기하고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야 되고요.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역학조사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격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유행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더 달리 또 강력화된 역학조사, 충분한 검사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입국자 관리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걸로 그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수를 줄이고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백신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는 나라들은 델타 변이가 다 유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 지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대규모 유행이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면제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특히 유행이 심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기본적인 자가격리보다는 시설격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다 좀 안전성을 담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무슨 급한 일로 해서 이제 자가격리 면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그런 근거들을 좀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세가 커졌고요. 이와 함께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확산세를 더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사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에 유행하지 여름철에는 유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원래는 지금 이 장마철이 오게 되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력도 떨어지고 유행이 사그라질 것들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워낙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또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랑 조금 달리 산밀의 환경에서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음식을 먹는 환경에서 대규모 폭발적 유행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조 시스템,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게 이제 있게 되면 그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내 산밀 공간에서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공조 시스템이 있을 때에 보다 또 이제 그 내부에서의 감염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장마철이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위험 요소들이 이제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개별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름방학이 남아 있긴 하지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지금 교육당국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기 전까지라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접종 효과도 좀 떨어뜨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이제 학생들 중에 고3을 제외하고 고2부터 이 초등학생들까지는 사실 지금 접종 예정이 없고 아직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아이들이 못한 상황에서 그 등교를 하게 됐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도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사실 그 등교 수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다른 개별 사례를 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무더기로 감염이 발생했는데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진단검사를 하고 또 2주 격리도 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또 확진자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결국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감염 이후에도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진단검사를 했을 때 그 진단검사 당시에 잠복기에 있거나 그 안에서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은 사실은 확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진단검사에서 놓치는 상황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환경에서 노출된다 그러면 집단 발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한편 다행인 건 지금 30세 미만의 그 장병들 경우에는 6월 달에 화이자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수에서. 그래서 이미 50% 이상 2차까지 접종이 맞춰진 상태고 아마 거의 이제 100% 맞춰질 텐데 지금 훈련소 같은 경우는 접종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이제 장병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입소할 장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선적으로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입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보다 면밀하게 좀 훈련소 내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거나 지금 이제 새로운 체계에서 3단계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내 체육 시설 이제 운영 시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제한이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닌데
또 뭐 마치 나아진 것처럼 잘못된 이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 상황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4단계 새로운 체계 4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4단계 이제 적용이 혹시라도 필요하면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태를 유지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4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격상된 건 아니지만 격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임이 이제 되지가 않고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 관람도 무관중이어야 되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이 되고 뭐 이런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고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런 4단계에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구체적으로 단계 격상의 기준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기준은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 수도권 1,000명단이 넘어가고 그러게 되면 수도권은 4단계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굳이 기준을 밝히지 않아도 이미 그 기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뭐 며칠 동안 이 추이를 좀 더 본 다음에 거리두기 체계를 격상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가 현재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니까 이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 그리고 방역당국이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의 그 대규모 유행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도로 지금 주된 유행이 되고 있는 20에서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늘려야 되는 게 이제 1차 급선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방역을 어떻게든 역학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진단검사를 광범위하게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또 용이하게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확진돼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퍼뜨리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확진자가 밀접 접촉한 경우는 빨리 이제 격리를 해서 또 그런 분들이 확진자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를 만드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그 작년 3월에 대구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있었을 때 보면 대구 지역의 이동량이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조심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율과 책임에 근거를 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제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예. 실제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위험하겠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이런 기본적인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력하게 병행이 돼야지만 이번 유행이 좀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방역 조치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결국은 이제 고위험 이제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그런 위반한 경우는 경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 정지가 됐었는데 네. 지금 바로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통제보다는 국민들 개개인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이동량 줄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방역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센 확산세의 주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결국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 방역 당국이 밝힌 그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보다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정도는 더 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검사를 갖다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선별해서 하고 있는 일부 상황. 샘플만 가지고 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로
그 해외 입국자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그 국내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 잘 하진 않고요. 이제 주로 집단 발생한 경우에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는 최소 한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PCR 검사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게 어떤 그 유행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한 명이라도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간주하고 그 역학조사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백신 접종자도 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 감염, 그 집단 면역의 목표치를 70%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 집단 면역 목표치 70%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3명 중에 2명이 예방 접종을 해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유행은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백신 접종만 잘해도 통제할 수 있는 그 목표가 70이었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재생산 지수가 최소 5입니다. 5라고만 해도 그 5명 중에 4명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유행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럼 80% 이상인데 실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다 해야만 사실 이 정도를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의 그런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어떻게든 간에 지금 델타 변이의 유행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